그래서 제목은 모두를 위한 케이크인가? 네, 모두를 위한 거죠, 여기서. 그림책과 함께하다. 민들레 꽃씨를 후후 불어 아이들 마음속에 심듯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 그림책과 함께하다 코너입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얘를 6학년 2학기 개정 전에는 공정이라는 단원이 나와서 딱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긴 했었어요. 요 장면에서 저 생지 얼굴만 띄워놓고 얘 첫 번째 이제 토론이 제일 좋더라고요. 공정을 얘기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생지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느냐, 자격이 있냐. 이거 한번 토론을 해봐라. 요렇게 끌고 가면은 이제 다른 이제 그 인터넷에서 해보신 분들에 의하면 당연히 먹을 수 있죠라고 가는 반도 있대요. 애들이 의문은 안 갖고. 근데 두 번째 그럼 이제 심화가 얘는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눌 건가 아니면 케이크를 다르게 크기를 다르게 나눌 건가. 거기서는 근데 쟤는 좀 적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이제 듬성듬성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돼. 그러니까 공정을 이제 가르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약간 이 그림책이 너무 아름답게 끝나서 밤 분위기가 아름답게 흘러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판에 없고 그냥 다른 예를 들어 막 유산 나누기 유산 나누기. 이거는 유산 세다. 나누기 이런 걸로 가니까 막장 드라마인데? 그 되게 시뮬레이션을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공정에 그걸로 가서 막 A는 뭐지 뭐 첫째는 돈이 진짜 많이 버는 전문직인데 뭐 아직 결혼 안 하셨고 뭐 둘째는 그냥 평범한 부부고 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고 어느 정도 보태고 셋째 부부는 뭐 소득이 0, 뭐 200, 막 이런 케이스야. 근데 그동안 뭐 둘째 부부가 많이 지원을 해왔어. 뭐 이러면서 막 일부러 단계를 점점 이렇게 나눠서 줬는데 놀라웠던 게 그 셋째 부부가 소득이 없어 라고 했더니 얘는 없으니까 더 챙겨주자 하는 모둠이 있는데 얘는 지가 뭐 안 했나 보네. 노력 안 했나 보지. 누가 그렇게 살래 하면서 똑같이 분배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 6학년은 그 이면을 못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짜 너무 철저하게 얘는 지가 그동안 열심히 했었어야지. 돈도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 월 200밖에 못 받고 이러니까 같은 모든 애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반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편한데. 하나만 던져줬어. 얘가 교통사고 당했었으면 어떡해? 이것만 한번 던져주고 이렇게 끝을 냈었던 그런 공정 수업을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었어요. 그래서 네 친구들한테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저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던져주면서 토론을 시키려고 이 책을 준비했었어요. 공정에 도입에서는 맞지 않는 그림책 그런 것 같아요. 같은가요? 왜냐하면 공정을 그냥 단순하게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뭐 줘야 되나 이런데 이게 너무 이건 공정에 대해서 오히려 확장판 정도? 공정에 대해서 이미 공부하고 나서 심화로요. 공정에서도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완벽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확장시켜 줄 때 필요한 책이지 처음 공정을 도입하는데 이 책은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정하면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공정은 아닌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단순히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거는 공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공평, 공정, 뭐 또는 평등과 공정해서 그 운동 경기 관람하는 3명의 사람의 뒷모습이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박스. 그래서 이제 키가 큰 사람, 이제 겨우겨우 펜스에 눈만 나오는 사람, 아이의 펜스 밑에 있는 사람, 키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 3명에게 평등하게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높이의 발받침을 줘서 이제 보게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좀 공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 3명의 시선이 같아지게끔 발받침의 높이를 바꿔주는 걸 요즘에는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치면 이제 길죠. 길고 아까 유사한 얘기도 있지만 너무 처해진 조건이 다르고 단순히 이 사람이 불리하니까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건 뭐 그냥 교실 안에서는 용인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바깥 세상에서는 절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기여도에 따라서 케이크를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나오는 동물의 몸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한 입을 먹었을 때, 그죠? 예, 이 한 입이라는 거의 크기가 되게 다 다르고, 예, 우리가 보통 케이크라고 생각하면 원형의 동그란 8등분, 분수, 이거를 생각해서 요런 모양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눠 먹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정이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조금만 먹어도 되는 애고 얘는 조금 먹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은 애니까. 그랬을 때 이 얘기가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사회가 아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학교의 모든 뭐 규칙도 그렇고 운동회를 무조건 뭐 형팀 백팀 동점으로 끝내는 상황도 그렇고 막 모든 걸 다 n분의 1 그냥 다 똑같이 모르겠어. 각자 갖고 있는 조건 환경 다 없어. 그냥 n분의 1 끝. 약간 이런 식으로만 너무 논의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따져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따져볼 줄 알되 그 너머에 단순히 먹는 거 말고요. 그냥 함께 하는 거에 더 가치를 느낀다고 하면 그냥 함께 먹자의 가치를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다. 약간 이렇게 흘러가면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상황마다 그래도 진짜의 공정이 뭔지 다름을 다르게 인정해 줄 줄 아는 게 진정한 공정이 돼. 그래도 그 이상의 또 다른 가치에 따라 자기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너가 선택하는 가치관 이야기를 또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쨌든 모두가 다 애를 썼어. 네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했지.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 이 품 안으로 넣어줄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 네가 못하지만 애썼지. 노력했어. 너도 우리 팀이었어. 우린 충분히 마음으로 본딩이 됐어. 이랬는데 지금은 요즘 대학생들은 팀플 과제를 해도 절대 만나지 않는다면서요. 아예 그냥 분배한 다음에 그냥 이메일 같은 걸로만 해서 자기 맡은 역할만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과제가 팀플로 제시된 이유가 그걸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눠서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이 기여한 건가?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애인데 얘는 진짜 뭐 능력이 없는 애야. 이렇게 묶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과제 점수는 똑같이 받겠죠. 그랬을 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애가 뭐 분배해서 역할 나눠서 했으니까 나 이 점수 받아도 오케이.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훨씬 더 잘했는데 역할은 나눴어도 내가 훨씬 뛰어나고 쟤는 진짜 허접인데 이거 같은 걸 준다고? 이건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지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초코라떼님이 얘기한 것처럼 뭘 하고 싶은 거야? 이걸 그냥 나눠서 하는 게 목표인 거야? 아니면 해서 최종적으로 얘네 넷이 끈끈하게 한 팀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무 이게 막 열심히 해서 얘가 우리 팀이야 라고 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끔 하는 이 분위기를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얘기랑도 연결이 되는 게, 이기고 지는 애가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거나 못할 일이 생기면 지레 안 해버리는 게 이제 점점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멀리 가면 요즘에 뭐 또 인공지능이 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저성장, 저개발, 이제 다 완전 다운그레이드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애를 안 쓰니까 애써서 뭘 떠올리거나 애써서 뭘 만들어내거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일이 없어지고 점점 그냥 AI가 다 해주는 거야. 뭐 그러면서 뭐 일자리 얘기는 떠나서라도 뭔가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찔러서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 자체를 개발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다까지 가는 아주 딥하죠. 근데 이제 저는 모든 일들이 어느 날 아침에 왼쪽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얇은 종이처럼 쌓여 올라가서 결국은 그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애들이 그런 공정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모든 사람이 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격이 있고 껴줘야 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죠? 우리 애들은 그게 되나. 마치 막 음악 가창평가를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일주일 먼저 간대요, 전학을. 그래? 너는 뭐지? 그냥 따로 보자 했더니 쟤는 다른 애들 혼자 봐요? 나도 뭐야? 그래서 저도 그럼 따로 혼자 볼래요. 이거 벌써부터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예외는 예외인 걸 못 받아들여서 애들한테 저기요? 이러면서 저기요? 예외는 여보세요? 예외야 이러면서 예외는 예외야. 그리고 니네 언제 한번 애들 앞에서 뭘 해보겠어. 이런 것도 필요해. 이러면서 어르고 달래가지고 쟤를 특별대우 하는 거니? 그냥 예외야 예외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야만 그래 예외지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벌써부터 이제 평가 방법으로 공정하지 않아요. 벌써부터 공평하지 않아요를 벌써 느낀 거잖아요. 6학년은 원래 그럴 나이기도 하고 쉽지 않다 하면서. 근데 그런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지. 네, 6학년이라서 항상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은 정상이라고 봐요. 그쵸, 근데 6학년들은. 표현이 너무 되바라지거나 말투에 이제 짝퉁머리 갖고 맨날 이렇게 막 말해도 되나요? 맨날 엘리베이터. 눈을 막 이렇게 치켜보고 말한다거나 선생님은 왜 엘리베이터 타고 배우긴 한대요?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세모눈을 뜨고 말할 그런 그렇죠. 태도의 문제지. 근데 그거는 그것하고 전학 가는 애랑은 다른 문제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엘베를 타는 것하고 네, 다른 거고 어쨌든 뭔가 항상 따지고 드는 본인들은 문제, 비판. 나도 저렇게 뭐 똑같이 혜택을 하고 똑같이 싶다. 대우를 받고 싶어가 약간 선생님이 타니까 나도 타고 싶다. 기저에 살짝 있잖아요. 그리고 그 6학년의 그 나름 따지려고 들고 그런 반항심이 올바른 그 사실 성장의 일부분이긴 하니까. 네. 너무 자기 입 속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그런 거 그때만 표현하니까 그게 네, 근데 그런 건데. 어쨌든 저도 굉장히 상하긴 하지만 근데 또 너무 그런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애들도 반면에 있어서 맞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또 이거를 자기 건 어떻게 좀 알려줘야 챙겨야 될까? 되는데. 자기 건 좀 싫으면 챙겨줘야 싫다고 말 되고. 좀 해. 막 참 다양한 아이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교실은. 저는 저 책이 케이크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상황으로 보잖아요. 사실 생지가 이제 그 프로젝트의 팀장이고 나는 이 케이크 만들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받았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가서 너 뭐 있어 하는 역할이 약간 리더형 같은 역할이잖아요. 뭐 어쨌든 이제 쟤한테 가봐 하면서 그 모두를 찾아가면서 뭐 이렇게 일하면서 연락을 한다던가 어쨌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역할이 생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여도를 따지자면 이 노동력의 기여도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저는 이제 계속 궁금했거든요. 이걸 기여도에 넣어줄 건가? 아이들은 이 노동력을 어떻게 취급할 건지. 사실은 이제 만약에 다른 동물들이 팀원이라 생각하면 약간 그 리더에게 넌 그럼 한 게 뭐야? 네 말만 했잖아. 약간 이렇게 약간 따지고 드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요즘 가정에서 나만 기획 쳐다보고 노동. 이게. 뭐지?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서 이제 약간 그런 노동력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게 측정이 될 것인가. 저 완성된 케이크는 만약에 성과라고 치면 이게 이제 성과고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원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원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GPT한테 최초 아이디어 제공자는 저작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라고 질문까지 해왔어요. 그래? 근데 뭔가 확실한 뭐 스크립트나 그런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정 못 한다. 예를 들어 뭐 드라마 할 때 뭐 시간 여행을 하는,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뭐 누구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의 저작권을 인정해버리면 앞으로 나올 드라마가 하나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뭐 그 요즘 나오는 뭐였죠? 임지연 나오시는 그 대본이면은 된다. 시나리오를 등록해 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 여행하는 악녀 이 아이디어는 인정할 수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가볍게 물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기는 분명히 기여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라고 증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질이 아닌 거를 어떻게 증명하지? 이러고서 전 생쥐 편이었습니다. 요즘 그 얘기 하더라. 일반 직장에 다니는 친구가 젊은 애들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왜 똑같이 9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하는데 나는 상사보다 돈을 조금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대. 팀장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교사들 똑같이 같은 반을 맡아서 일하고 있잖아. 근데 왜 너도 월급 받고 나 월급이 조금이야 라고 따진다면 뭐라고 해줄까? 그래서 이게 정말 사회적인 분위기 같아. 그걸 옛날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궁금 정도는 아니지. 따지는 거지. 자꾸 증명을 하려니까 참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진짜 일을 많이 바뀔 해왔는데. 것 같아요. 그런 제도도 언젠가는 뭔가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제도가 이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 불만이 지금 또 나온다면 진짜 10년, 20년 뒤에는 전혀 새로운 제도의 사회가 굴러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옛날 이제 우리 교사 집단이 하나의 우리가 이걸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역할을 부여하고 자연스럽게 연차가 쌓이면 돈을 더 받고 이런 것들을 인정해줬고 또 나의 미래를 보장받는 거지. 아, 내가 저 연차가 되면 저 돈을 받겠구나. 그래서 저 연차일 때 그걸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 그 하나의 질서를 사실은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건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게 왜 암묵적인 합의야? 나는 거기 합의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그럼 네가 왜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이게 평생 직장이 아니라 계속 옮겨 다니잖아. 그러면 내가 그 사회 그 이제 연차가 쌓이는 여기에 혜택을 받는 게 없는 거지. 나 곧 옮길 건데. 그러면 어디 가나 그냥 똑같이 연차에 상관없이 돈을 받는 곳이면 훨씬 유리해지는 거지. 내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그러니까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것도 그렇고. 그런 합의들이 6학년 때 사실 거기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한 것, 공정한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까지만 이 책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주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어떤 답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리고 공정에 대한 생각들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쉽게 이게 공정이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정도까지만 얘기해줘도 될 것 같아. 이게 가치를 다루는 수업이 참 어려운 게 이게 가치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같은 낱말로 표현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가치의 무게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범위나 대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말 그 각자 다른 배경에서 온 아이들 막 10몇 명, 20몇 명을 모아놓고 이거를 하나의 정의로 몰아가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이걸 수업으로 풀어낸다 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그 토론 이야기 안 일단 해봤다는 걸로 거죠? 그냥 토론 2개는 준비해놨고 그 첫 번째 토론이 생쥐는 케이크를 먹어도 되는가? 그래서 만약 먹어도 된다면 얼마나 똑같이 먹어도 되는가? 기여도에 따라서 양을 달리해야 된다? 네, 달리해야 될까? 아니면 똑같이 먹어도 될까? 요것만 이제 학생들 2개 너무 진짜 공정이 너무 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그래도 만약에 마무리 진다면 여기가 아름답게 끝났으니까 이렇게 아이고 야 기여도가 있지 않니? 하면서 다 같이 먹자 막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 해피 엔딩으로 아름답게. 해피 엔딩으로
케이크 하나 정도야 뭐 하면서 좀 한 입 좀 주면 어때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설계를 했었다가 그 어쨌든 애들한테 계속 토론을 많이 해주고 싶어서 아예 그냥 이런 이야기 자르고 그냥 바로 자, 너희들은 아이돌이야. 그 아이돌의 수익을 분배해봐. 시작 막 이러면서. 그게 더 와닿겠네. 그러니까 진짜 아이브 하니까 장원영. 아이브 장원영이 당연히 제일 많이 받아야죠. 다들 이러고 있어서 벌써부터 저만 그러니까 사실 빌드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고 있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였는데 애들이 알아서 장원영이 제일 많이 하지 그 다음은 안유진이 리더니까 막 이렇게 벌써부터 본인들이 차등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시 잊어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알고 보니 뭐 원영이가 되게 뭐 딱 뭐지 사실 열심히 안 했어 활동을 막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걔는 더 줘야 돼?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조건을 부여해가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해? 저럴 땐 어떻게 해서 그 토론만 많이 하게 했어서 수업을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럼 그 수업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공정이 처음에는 똑같이 분배하다가 조건을 주고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치우치다가 다시 저쪽으로 분배가 되고 해서 그걸 보고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 뭐 공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게 사실 목표긴 했어요. 애들은 떠드는 거에 즐겁게 마무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해보고 자기들끼리 이렇잖아 저렇잖아 하고 얘기해서 끝났었던 거. 저희 목표가 스며들었으면 좋겠었어요.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다만 도덕적 갈등 상황에 자꾸 밀어 넣어서 자기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인가? 뭐가 목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판적 사고력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요즘에 극우 청년 세대가 되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 극우 청년 세대의 기저에 깔린 게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나를 이렇게 불평등하게 대해서 내 삶이 이렇게 어둡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정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혹시 다른 방식으로 교실에서 풀어낼 수는 없을까요? 공정이요.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학년을 한다면 공정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케이크란 하나의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를 뿐이라는 거. 뭐 어떤 사람은 달걀이고 어떤 사람 그거는 여기 케이크에서는 달걀이 중요하지만 걔는 달걀이 한 100개 있는 애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정도 내놓는 게 어렵지 않은 애일 수도 있고 그렇게 달걀을 내놓는 애, 썩는 애, 굽는 애 그리고 그걸 다 모을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애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능력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과물이 얻어진다. 그러니까 같이 나눠 먹어야지 뭐 이 정도 저학년은 아름답게 여기서처럼 그래서 얘가 뭐 그냥 소외되는 게 아니라 얘도 기여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같이 나눠 먹어야지. 뭐 이 정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학년은. 그리고 만약 고학년이라면 아까 그 공정에 대해서 답을 찾기보다는 공정이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극한까지 계속 이렇게 몰아붙여 주는 거. 그래서 그냥 답이라기보다는 띠용 이렇게 물음표를 하나 주고 끝내는 수업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되게 될 것 같아요, 6학년. 비슷한 수업을 저도 했던 것 같은데 결론도 비슷했어요. 결국은 답이 없어. 지금 이면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황과 조건들이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는 거고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알고 현재 너의 결론이 이거일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당장은 있겠지만 나름으로 있겠지만
그게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진 않을 거다. 항상 내가 들여다보지 못한 거, 놓친 게 뭐가 없는지 주변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알아들어 애들이? 끄덕끄덕? 근데 계속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막 치열하게 해야 되잖아요. 되게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막 이런 거를 그들이 살면서 알지 못했던 거에서 막 혹시라도 뭐 이런 걸 뭐 교사가 던져주면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생각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래? 더 이상 하다가 그럼 선생님 너무 복잡해 그냥 어, 이래요. 네, 이걸 네. 알까요, 그러니? 머리 아프다. 하다가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어떻게 다 해요, 막 이러면서 그냥 놔버려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9대 51이라도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냥 n분의 1. 그래. 네, 쉬운 선택을 하더라고요. 쉬운 선택.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선택을 사회 그 시선 때문에 그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쟤 너무 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애들이 단순하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수준이 아직 아, 안 올라왔고. 네. 그런 아이들이 한번 기억이 나네요. 또래가 또 중요한 나이니까요. 네. 그치. 자기 이미지가 또 그렇게 박히는 게 부담될 맞아요. 수도. 네. 실제 상황도 아닌데. 네. 그치? 그렇게까지 또 이속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흘러갈까봐 음. 솔직하게 토론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어떻게 사회 전공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기 계속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걸 고학년에 이제 답이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좀 두려운 거예요. 이걸 답을 낼 수 없다는 게 사실 답을 낼 수 없는 문제가 많은 게 맞는데 되게 두려워서 수업 할 수 있을까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들어가고 답을 낼 수 없다는 게 되게 그런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가 생각이 다 너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의 문제인 거잖아요. 아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다 각자의 기준으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론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런 게 참 문제이고 어렵다. 네,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6학년 도덕에 나올 텐데 2학기에 안 나올까요? 공정? 도덕이 교과여서 2학기는 제가 가르쳐야 되긴 해요. 1학기만 교과인데 개정이 그대로면 네. 2학기 2학기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공정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2학기 때 준비했었어요. 왜 6학년 2학기에 넣어놓는지도 알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수업 준비하면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삘받으셔가지고 너무 어려운 롤스의 정의론까지 짜자자자 나왔어. 과몰입. 너무 선생님 우리 애들은 이거 안 돼요. 하면서 조금 애들한테 흥미도 주고 생각할 거리를 조금 나름 찾아가지고 그래서 애들한테 맞는 걸 던져줬고 수업할 때 제일 어려웠었던 주제였었어요. 차라리 역사가 쉬웠다 막 이런 이럴 바에는 그냥 이거야 이건 이거야 하고 사실 정확한 있었던 일을 거. 알려주면 애들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건데 걔는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주제였어가지고 근데 모든 도덕이 다 그러지 않아요? 도덕이 제일 어려워. 3학년인데도 도덕이 제일 어렵고 진짜 얼마 전에도 말하다가 혼자서 약간 모순되는 말 해가지고 흐지부지하면서 갑자기 얘들아 저 놀아? 뭐 게임하자 이러고는 그냥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네 너무 어렵습니다 도덕.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그 사전협의 때문에 3학년 도덕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랑. 근데 그 이제 아까 버스 여행님 말한 게 딱 맞는 게 이제 사회가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예전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3학년에 뭐가 나오냐면 효와 우애가 나와. 뭔 말인지 알겠죠? 일단 우애 나눌 형제가 없어. 우애도 없고 효도 아니 당장 자기 집의 부모도 그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이 세상에 그리고 이제 점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됐잖아요. 부모보다 가난한 젊은 세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8050이라고 이제 80대 노모가 50대 아들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여기 이 지점에서 효는 뭐냐? 집에 와서 손만 안 벌려도 효다 이건가? 존재 자체가. 그래서 약간 되게 뭔가 우리가 이제 그냥 일상생활하는 입장이 아니라 교사의 입장에서 이제 학습자를 만나는 입장에서 뭐를 가르쳐 줘야 되지? 그럼 애들이 그래서 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해줘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시니어 주니어가 왜 똑같이 일하는데 월급 똑같이 받냐. 그거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이긴 한데 근데 동양은 특히 우리나라는 존댓말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노인의 살아온 이력과 경력을 존중하는 근데 이제 사실 더 되짚어 보면 사실 옛날에는 그런 노인들의 지혜가 없으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되고 옆집 가서 물어봐야 되고 누군가 이제 이 시대를 경험한 이미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의 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는 걸 챗GPT한테 물어보는 시대인데 챗GPT도 못 쓰는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면 이게 가치가 상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싹 트는 생각이 저 사람 뭔데 나보다 돈 더 많이 받아. 저 사람 뭔데 왜 존중받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완전 정말 사회의 역변이 네, 더 심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는 사회인데 그럼 우리 교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또 이 다비드 칼리의 아름다운 그림책을 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데까지 또 파고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다비드 칼리의 여러 가지 책을 좀 찾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게 이제 글을 써요. 네, 그림책 작가라기보다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좀 갖다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 톤은 다 달라요. 네, 그림 톤은 만나는 짝꿍 그림 작가마다 좀 달라서 저도 아까 이 모두를 위한 케이크를 보면서도 이게 뭐지? 왜 또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했는데 확실히 이 그림책이라는 건 글과 그림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글만 가지는 영향력을 놓고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이 작가는 이런 류의 주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런 가치를 다루면서 도덕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들을 참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러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눴으니 우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가야 되겠죠?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하이라이트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모두를 위한 케이크를 5자로 표현하는 네, 오자 토크 오늘의 마무리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림책과 나아가다. 작은 꽃씨를 바람을 태워 큰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시간 그림책과 나아가다 코너입니다. 어떻게 먼저 하시겠어요? 네, 항상 발표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시간. 손가락이 5개라 얼마나 다행이야. 잘 살펴봐요. 아, 네. 네, 뭔가 공정을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들었던 생각이 어쨌든 그 사람들의 처한 사람들의 그 처한 상황을 잘 봐야겠다. 그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상황을 살피자는 의미예요. 네네. 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네. 어려운 문제. 참 어려운 문제네요. 답이 답도 있을까요? 없네요. 요즘은 더 어렵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독 다들 손가락을 보시네요. 기여도 측정? 리얼.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아, 네.
그러게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이 측정되지 않는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 학습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측정, 뭐 평가가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최종으로는 측정. 그래서 얼만큼 늘었는지 측정 값으로 보여줘 이건데 과연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네. 네, 저도 기준이 뭘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요즘 현장 체험학습 보면 여러 가지 글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교사 편에서 듣지만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교사가 아닌 사람들 입장의 글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약간 충격받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되게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기준 어디에 드는가 되게 생각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기준이 없다, 기준이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거 끼어들면 저희 누렁이님 까먹어서 안 되긴 하는데. 아니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저번에 이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군부 독재 시절에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으니까 되게 이런 걸 맞추기가 오히려 사람들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얼마 전에 되게 난리가 났던 뉴스 영상인데 아장되는 애기가 혼자 밖에 나와서 그 사거리에서 차에 치일 뻔한 영상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심지어 애가 나간 줄도 모르고 나중에 애가 없어졌다고 동네에서 난리를 하는. 그래서 길 가던 행인이 애를 구하고 지나가던 경찰이 이 집을 찾는데 심지어 너무 웃기는 건 어떻게 찾았냐면 실종 신고가 아니라 이거 향기를 지나가는데 섬유유연제 향이 얘한테서 나는 냄새랑 비슷해서 그 집에 데려다 줬다는. 그냥 1층에 있는 집, 그냥 1층 집에서 그냥 애가 나온 거.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집에 있는 가족이랑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집에서? 어떻게 애가 문 열고 밖에를 나가도록 모를 수가 있냐? 애가 없어졌는데도 그걸 모를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어제도 집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차 운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엄마랑 애인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서 애가 되게 어려요. 그 아장되는 그런 정도예요. 엄마 혼자 가고 애는 애대로 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무슨 엄마가 손도 안 잡아줘요. 좀 위험하게 횡단보도인데 그랬더니 이제 또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요즘은 다 트렌드야. 아무도 손 안 잡아. 그런 트렌드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진짜 트렌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들을 키우는 게 다 자기 맘대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애가 찡찡대던 뭘 하고 싶던 위험한 순간에 손을 잡아서라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고 너는 너대로 이제 자율적으로 가거라. 나는 나대로 자율적으로 가겠다. 이런 거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막 이제 출근하려고 막 그 기후동행 카드 들고 화를 내면서 막 땀을 내고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어떤 여자가 누구야 어쩌고 저쩌고 누구야 어쩌고 저쩌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말할 시간에 가서 낚아채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애는 걔도 요만해요. 그 킥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 타는 거 앞바퀴 2개 있는 거. 그거를 내리막길을 타고 와서 요 앞은 찻길인데 뒤에서 누구야 멈춰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애를 기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군부독재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끼어들어서 하면서 너무 연결이 돼서요. 제 의자는 지금 생각난 거 아니죠? 아니요. 연결이 너무 돼서 옛날이요. 옛날이요. 진짜요. 이거 어떻게 오늘 한번 말해봐요? 나 진짜 옛날이요 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라떼의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했던 것들에 너무 공감하고 뭐 군부독재 시절에 돌아오라는 건 아니지만 저 어렸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다들 뭐 그냥 뭔가 뭐 비교나 뭔가 그렇게 뭐 손해보고 이익보고 이런 거에 이렇게까지 집착하지 않고
살아서 오히려 더 행복했던, 물론 그때도 뭐 욕심도 있고 내가 더 먹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갖고 싶고는 있었지만 너무 사람들이 불행해진 것 같아서 요즘에 옛날이야. 라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정말. 네.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현명한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거죠 뭐. 아유. 맞아요. 저의 우자 토크는 여기서 끝났어야 우리가 오늘 시작을 긍정적인 변화로 해서 긍정적인 변화로 끝나는데 저의 우자 토크는 어쩌면 좋아. 너무 어렵잖아요. 현명한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어쩌면 좋아.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해도 결론은 도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이 시대의 흐름은 정말 어쩔 수 없다. 정말 참 깜깜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하얀 책을 놓고 깜깜하게 끝내는 오늘. 너무 딥한 걸 가져왔나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죠? 그냥 케이크를 어떻게 분배할까를 열심히 토론하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마음. 에이, 수업 엎었다면서 안 했다면서 이걸 왜 안 한지 이유도 알면서. 근데 잘 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케이크를 어떻게 나눌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세상이랑 이제 좀 이렇게 겹쳐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맨날 그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새롭게 떠오르는 분배의 대상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소득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인공지능 자체는 월급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 인공지능이 생산해낸 그 소득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또 새로운 화두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네, 난 적응 가능해까지 돼야겠다.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근데 이게 약간 슬픈 게 이제 저는 이미 IBM 세대니까 그죠? 이미 베린 몸이니까 이대로 흘러가고 끝날 텐데 우리 아들 어떡하지? 막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여기 애기 어떡하지? 애기의 애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러게 진짜 뭐 교사들에 관해서 이제 월급에 관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래 좀 있으면 그만두니까 이런데 다 중간에 애매한 사람들 서로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하나.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도 너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이라는 건 하나로 모아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각자 생각해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버스여행님 말대로 기준이라는 게 흔들려 버리니까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얇은 책으로 심오한 대화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집에 가는 길이 매우 찝찝할 것 같지만 그래도 다음 모임에서는 또 즐겁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